결론을 말하면 최소한의 내구성을 지키면서 나무를 적게 쓰고 단열재를 많이 넣자. 그게 이제 어드밴스 프레이밍의 기본 요소입니다. 그럼 우리가 이 두 동을 지으면서 한 골조와 어드밴스 프레이밍이 뭐가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벽체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걸 이제 16인치 간격으로 시공을 한 거죠. 24인치 하면 이 정도 올 텐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나무가 더 많이 사용돼서 어드밴스 프레이밍보다 단열값이 떨어진다. R밸류가 저희가 기존 가장 노멀한 목조주택 R19 쓸 때와 가등급제 R24 쓸 때 그때에 대하지 좀 차이가 느끼는 거지, 이 정도 R밸류를 위해서 어드밴스 프레이밍을 할 거냐. 그래서 저희가 어드밴스 프레이밍을 안 하고 외단열에 집중하는 그런, 우리가 어드밴스 프레이밍과 뭐가 틀리냐. 여기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무가 막 셋더블이 붙여져 있는 거, 어드밴스 프레이밍은 이렇게 돼 있지 않죠.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빼버립니다. 헤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나무가 셋 더블씩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철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력벽이 아니면 이런 나무를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나무가 좀 많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 건축주분들은 좀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써야지 많이 좋아하십니다. 근데 이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나무를 또 많이 쓰면 그만큼 내구성은 강하기 때문에, 이렇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문제가 되죠. 태풍 양상 오기 때문에. 그래서 내구성도 신경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더블로 한 거, 어드밴스 프레임은 더블이 아니고 이제 싱글 하나만 쭉 쓴다는 거죠. 이게 하나를 까냐 두 개를 까냐에 따라서 자재에 들어가는 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. 이 플레이트는 이 벽체에 다 돌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프레임에서 큰 차이를 찾는 건 좀 어렵고, 이제 마감을 하고 외장을 하면서 공법대로 좀 틀린 게 많이 있죠. 얼마큼 단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냐, 뭐 기밀 작업을 얼마큼 잘 해주냐, 그런 차이고, 구조에서는 뭐 어드밴스 프레임이 좋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이제 어드밴스 프레이밍을 하게 되면 나무만 줄여서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좀 철물 구조물을 좀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골조가 지금 끝났는데 주로 우리가 포커스에 맞추는 게 어딘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골조와 북미 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, 바닥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. 엑셀 배관이 깔려야 되는데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으니까. 여기 보시면 이 앙카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. 보통 이제 목재가 하나, 두 단 토대가 있고 플레이트가 있는데, 우리나라 목조주택을 하다 보면 첫 번째, 두 번째 토대까지 앙카를 하고 플레이트와 토대는 못으로 시공을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죠. 콘크리트 면에서 플레이트에 무조건 앙카가 올라와서 이렇게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. 외국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면에 바로 이 바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. 한 단만 뚫으면 되는데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이제 난방을 해야 돼서 이 세 단을 뚫고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여기까지 두 단까지만 앙카 작업을 하고, 플레이트는 이제 앙카를 이제 안 잡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특히 제주도처럼 내구성이 강한 집을 지어야 될 때는 힘들더라도, 작업하기 좀 많이 힘든데, 왜 그러냐면 토대 까는 것까지는 쉬워요. 그냥 쭉쭉 까니까.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플레이트부터는 벽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구멍을 다 뚫고 이 무거운 벽체를 앙카 구멍에 넣은 다음에 조여줘야 되거든요. 근데 힘들어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구성이 강한 주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L앙카를 기초 작업할 때 좀 많이 박아놔요. 매다당 하나씩 박아야 되는데 좀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놔가지고, 이렇게 문 같은 데 걸리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토대만 잡아주고 웬만한 경우 이런 데는 이제 다 볼팅을 해주는, 이 바텀과 콘크리트 면까지 다 이제 볼팅이 되어 있는 거죠. 이 볼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볼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하기는 힘들어요. 일하기는. 외벽만큼이라도 볼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벽체는 어디 가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6, 이거 뭐 보시면 이게 잘못 박은 게 아니고 타이백 날아갈까봐 뒤에 박아놓은 거예요. 이 16인치 간격으로 하고, 헤더 대부분 뭐 셋답을 치든지 아니면 박스로 짜든지, 박스로 짜고 단열재를 놓고 하든지,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 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시면, 이 앙카 볼팅 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고, 그래서 저희는 하고 있고,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앙카 볼팅 이런 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,
양가 볼팅을 쭉 하고 이 코너마다 이거를 써주면 좋습니다. 요 이제 홀다운 철물을 해줘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지진에 대한 내구성을 강하게 해주는 철물입니다. 여기서부터 플레이트에서 올라온 앙카를 볼팅을 해서 이 벽에 그 델타 피스로 쭉쭉쭉쭉 다 박아줘야 되는 그런 철물입니다. 이게 HDU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, 이름이.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. 홀다운을 몇 개를 쓸 건가? 그렇게 쓰면 좋고, 언제지? 한 3년 전인가? 덕천리에 지었던 집은 이거는 이제 내진재고 재진재라고 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댐퍼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했던 적도 있죠. 그거 일본에서 직접 사와가지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은 중목이 많아서 중목용이 많은데 저희가 갖고 온 그 재진재 댐퍼는 경량에도 쓸 수 있는 코로나 이후로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해서 하여튼간에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다락방인데요. 이런 허리케인 타이 같은 경우는 지진에 관한 내구성이 아니라 뭐 태풍처럼 풍압에 관한 이제 내구성을 높여주는 그런 철물입니다. 그래서 이 플레이트랑 연결해주는 라프트,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가래, 석가래라고 하겠습니다. 이 석가래와 이 벽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. 지금 하나 건너 하나씩 했는데 타이가 모자라서 조금 더 갖고 오면 마저 이제 싹 다 하면 됩니다. 그 다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수 시트입니다. 특히 제주도나 비바람이 좀 치는 지역은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반 방수 시트랑은 좀 다른 자가 접착식 시트라고, 요거는 손으로 찢기도 힘들고 손으로 절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. 칼로도 몇 번 찢으면 칼날을 바꿔야 되는. 금액도 좀 비싸고 무게도 일반 방수 시트보다 엄청 무거워서 작업하기도 좀 힘들고 한데 방수 성능만큼은 현존하는 최고의 방수 시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일반 방수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쭉 찢으면 찢어지고 이게 이제 물만 침투를 못하고 습기 같은 경우는 침투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. 이건 뭐 습기건 수분이건 완벽 차단을 해주는 그런 방수 시트입니다. 프라이머가 뒤에 많이 발라져 있어서 많이 무겁습니다.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. 아이스 워터 실드. 워터 같은 경우 이제 비바람도 잘 막아줄 수 있지만 아이스, 그러니까 제주도 말고도 경기 북부나 이런 데는 지붕에 눈이 이렇게 좀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런 밸리 같은데 모여 있는 곳. 그런데 눈이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이게 얼음이 돼서 그 수분기가 방수 시트를 뚫고 지나가는데 그레이스 자가 접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막아주는 그런 시트입니다. 금액도 일반 방수 시트가 뭐 3만 원 조금 안 되나?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8만 5천 원인가? 7천 원? 그 정도 하니까 6배?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도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를 써야지 태풍이 온 다음에도 제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죠. 저희가 19년도 이후에 지은 집은 다 그레이스를 쓰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보여드릴까? 저쪽?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트마다 이음매가 다 있거든요. 이음매가 있는데 일반 부직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음매 부분에 좀 이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레이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목조주택이 이제 하얀색 부직포로 된 방수 시트와 하얀색 타이백 해가지고 타이백이라고 이제 글씨가 크게 써 있을 텐데 패시브 하우스용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이 아니라 이 검은색 프로콜리마 제품을 많이 쓸 거예요. 이게 이제 패시브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. 저희도 타이백은 이게 3중 레이어라서 패시브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프로콜리마를 사용을 하는데 뭐 굳이 성능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. 3중 멤브레인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그게 체감은 못하지만 뭐 믿어야겠죠. 자재업체 말을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19년 이후에 뭐 방수 시트와 타이백을 이걸 쓰기 때문에 골조를 해놓으면 이렇게 시커멉니다. 대부분 목조주택 이렇게 시커멓지가 않을 거예요. 타이백은 좀 흰색이고 저희가 지은 집은 검해가지고 약간 좀 칙칙한 골조 해놓으면 약간 그런 느낌?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주도 부동산 경매 좀 많이 나올 거다 앞으로
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는데 요즘에 경매 물건 좀 쓸만한 거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집 짓기 좀 괜찮은 땅, 소형 토지 나온 거를 임장을 가서 보여도 드리고, 이 경매는 그 현장을 가고 안 가고가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. 물론 제주 법원 사이트에 다 사진이 나와 있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이 잘 안 되니까 토지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게 저도 좀 가서 현장을 보면서 견문도 좀 넓히고 경매 물건 나온 거를 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집 짓는 거는 나름 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될 거니까 전기 설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 사장님 귤밭 농사 많이 짓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유튜브로 좀 팔아드리면 어떻겠냐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귤이 좀 익어가게 되면 나중에 한번 귤 판매도, 제가 좀 구독자가 많으면 판매가 잘 될 텐데 귤은 진짜 맛있습니다. 여기 사장님 집 재작년에 지을 때 우리가 귤 엄청 많이 먹었는데 제가 원래 신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먹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